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토하려고 하거나 바지를 홀딱 벗어버리면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분명 배운 대로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아이는 비웃기라도 하듯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부모로서 자질이 없나 싶어 자책하며 밤잠 설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혼육이 안 통하는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던지는 심리적 무기에 잠시 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딱 하나만 끝까지 보세요. 아이의 강성 울음을 대부분의 경우 훨씬 짧게 잠재우고 소리 지르지 않고도 부모의 권위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전략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아이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한 부모가 될 시간입니다. 혼육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아이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위험하고 엄마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이 길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권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아이는 속으로 생각하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나랑 협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만 더 세게 나가면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다. 부모는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하지만 혼육의 순간만큼은 규칙을 결정하는 단호한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반칙한 선수한테 가서 제발 파울 좀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라고 사정하나요? 아니죠. 그냥 휘슬을 불고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이 정한 안 되라는 기준이 아이 눈에 흐릿한 낙서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이어야 하죠. 그러려면 부모인 우리부터 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밥은 식탁에서만 먹기로 해놓고 아이가 투정 부린다고 따라다니면서 먹여주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먼저 어기는 순간 아이의 머릿속엔 이 선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확신이 박힙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권위 있는 보호자가 아니라 아이에게 끊임없이 시험당하는 협상가가 되는 거예요. 혼육의 시작은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그어놓은 선을 부모 스스로가 먼저 존중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권위가 세워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기술 들어갑니다. 아이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누군가를 때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안 돼, 던지지 마 라고 소리부터 지르시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비결은 입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아이를 때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이가 장난감을 던지려고 팔을 든 그 찰나에 마치 골키퍼가 공을 막듯 아이의 손목을 부드럽고 단호하게 딱 잡으세요. 행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먼저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던지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때 아이는 흠칫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럼 손을 놔주세요. 99% 확률로 30초 안에 다시 던지려고 할 겁니다. 그럼 또 똑같이 잡으세요. 안 돼. 던지는 건 안 돼. 이걸 반복하면 아이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이 행동은 절대 성공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막으면 아이의 반응은 더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강성 울음이 터지는 거죠. 얼굴은 시뻘개지고 숨이 넘어갈 듯이 자지러지게 오는 그 순간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애 잡는 거 아니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기억하세요. 이건 아이가 내놓는 마지막 필살기이자 무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딱 하나, 딴청 피우기입니다. 아까 안 되라고 할 때는 눈을 맞췄지만 지금처럼 자지러지게 올 때는 아이를 쳐다보지 마세요. 옆에서 책을 보거나 빨래를 접으면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세요. 아이 입장에서 울음은 일종의 공연입니다. 관객인 부모가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해야 공연할 맛이 나는데 관객이 너무 평온하게 자기 일을 하면 아이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딴청을 피우되 아이가 울다가 가구 모서리에 머리가 박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공간이라면 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살짝 이동시켜주세요. 눈을 맞추거나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몸만 보호해주는 거예요. 안전을 지키는 것과 반응을 주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강성 울음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울음소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잦아드는 그 틈을 놓치지 마세요. 그때 아주 짧고 쉬운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엄마 손 잡아. 아이가 울먹이면서도 손을 잡나요? 그때가 바로 훈육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래, 손 잘 잡았네. 이제 우리 거실로 갈까? 라고 아주 짧게 칭찬하고 상황을 바로 전환하세요. 이 과정을 한 번만 제대로 겪어내면 아이의 울음이 짧아지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난감한 상황은 따로 있죠.
아이가 갑자기 웩 하고 토를 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토를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갑자기 바지랑 팬티를 홀딱 벗어버리기도 하죠. 이쯤 되면 부모님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세상에, 내가 애를 얼마나 잡았으면 애가 토를 해? 라며 미안함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어요. 아이가 심하게 울다 토하는 건 사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흥분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율신경계가 반응하는 경우예요. 또 하나는 그게 통한다는 걸 경험으로 배워서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님이 하셔야 할 대처는 똑같아요. 아주 담담하게 대처하세요. 토를 했다면 토했네. 자, 휴지 여기 있어. 네가 닦아야 해. 라고 말하고 휴지를 건네주세요. 부모가 당황하지 않으면 아이도 깨달아요. 이것도 안 통하네? 이 과정을 넘겨야 비로소 아이는 부모의 규칙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훈육해야 할까요? 돌 전후부터 18개월까지는 오직 안전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는 공격성을 조절해줘야 합니다.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아직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단호하게 막되 화가 났구나,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돼,처럼 감정은 짧게 읽어주는 것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3살 정도 되면 사회적 규칙 리스트를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장보드릴게요. 이거 하면 사탕 줄게 같은 물질적 보상으로 아이를 움직이려 하지 마세요. 대신 아이가 스스로 나는 규칙을 잘 지키는 멋진 어린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아이를 평생 단단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훈육을 하는 진짜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아이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나중에 더 넓은 세상에 나갔을 때 스스로를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이가 우는 모습이 가슴 아프지만 이 눈물은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되어줄 때 아이는 비로소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규칙이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 아이는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평온해지거든요. 아이의 눈을 보고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진 부모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